네, 다른 반은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 일반은 이제 진도가 좀 느려가지고 오늘 그 온라인 수업과 함께 이 영상까지 봐야 됩니다. 예,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시험 범위고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문화와 타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이 자문화, 타문화가 있습니다. 자타, 자문화는 우선 자기 자신의 문화, 우리 문화를 얘기하고 타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자문화와 타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화 그림을 보면은 네,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어떤 여자 학생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경 쓴 친구가 저 친구는 왜 5분씩만 되면 졸려하는 거지? 했더니 다리 옆에 이 친구가 저 친구는 그리스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어. 그리스에는 다 같이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대. 했더니 이 안경 쓴 친구가 아니 낮잠을 자는 문화라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저 여학생을 이제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운 지방이라 햇빛이 쨍한 시간에는 일을 하기 어렵고 일을 해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각 나라의 문화, 이런 문화들은 보통 이제 환경에 의해서 많이 결정됩니다. 환경.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낮에 급속도로 이제 올라간다면은 아무리 일을 해도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다 자고 낮잠을 잔 다음에 그 잔 시간만큼 또 뒤에 일을 하겠죠. 네,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문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발표 수업을 하면서 좀 알았을 수도 있는데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이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의 필요성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마사이족은 반가운 사람에게 침을 뱉으며 인사합니다. 귀한 물을 발라주며 상대를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여기 강우라는 학생은 뭐라고 해요? 인사는 허리를 숙여서 공손해야 하는데 침을 뱉는 것은 공손하지 않아. 이거는 이 강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걸까요? 그렇죠. 우리 문화에선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이런 태도를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2는 물이 귀한 저곳 환경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러한 태도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여기 이제 밑에 줄을 보면은 위 그림에서는 강우는 자기 문화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마사이족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자기 문화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반면 제2는 문화가 생겨난 배경을 생각하며 어떤 환경을 생각하며 마사이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자기 문화만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한다. 여기가 굉장히 핵심이겠죠.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가 뭐야? 라고 이제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의 뭐 정의, 의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러한 관점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한다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거나 인정하기 어렵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거나 인정하기 어렵다. 이건 뭐가 될까요? 자문화 중심주의의 어떤 단점이나 한계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자파테크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족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아마존의 자파테크족은 예로부터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부끄럽게 여긴 유럽의 선교사들은 원주민이 옷을 입게 하였다. 옷을 입은 원주민은 높은 기온과 습도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피부병에 걸렸다. 그뿐만 아니라 원주민 사회에 혼란이 찾아왔다.
원래 원주민은 몸에 그림을 그리거나 장식물을 걸쳐 자신의 신분이나 역할을 표현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옷을 입자 이러한 표시를 서로 알아볼 수 없게 된 거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한테 이제 필요한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네, 맞아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필요하겠죠. 문화 상대주의. 우리가 그 아마존의 자파테크족이 그동안 살아왔던 전통과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려고 야, 옷을 안 입는 건 부끄러운 거야 해서 옷을 입혔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부병에 걸렸어. 예. 그리고 또 서로를 이제 신분이나 역할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것들이 가려지니까 그 문화의 질서가 깨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한테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 다른 문화를 그 문화의 전통과 그런 고유한 문화를 존중해주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이런 기후적인 환경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점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가 아까 앞에 말했던 그 자문화주의 개념처럼 문화가 생겨난 독특한 환경이나 역사적 사회적 상황 등을 이해하면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의 어떤 개념, 정의, 의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각 문화에 담긴 고유한 뜻과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바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네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게. 그래서 각 A, B, C 문화, 모든 문화를 뭐 A 나라도 있고 B 나라도 있고 C 나라도 있어요. 다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다 보면은 굉장히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너네 문화도 좋아. 그래, 우리 문화도 좋아. 뭐 너네 문화도 좋아. 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문화 상대주의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은 이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죠. 다 좋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바로 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회적 상황,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해하지 못할 만한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게 바로 보편규범에 근거한 타문화와 자문화 성찰이 있습니다. 보편규범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규범이라는 거는 사회 제도, 법, 도덕 이런 것들을 이제 규범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편이란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편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일반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편 규범에 근거한 타문화와 자문화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명예살인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인 거죠. 우리가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명예살인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례 말고도 더 끔찍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땡땡국에서는 어느 여성이 자신의 친오빠에게 명예살인을 당했다. 땡땡국에서는 여성의 성적 발언을 금기하는데 이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금기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의 친오빠는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며 동생을 살해했다. 땡땡국에서는 명예살인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여 명이 넘는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명예살인의 문제는 뭘까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권을 굉장히 소중하지 않는 거고, 또 이 명예살인, 명예를 여자들만 더럽히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여성들만 살해당하고 있을까요? 네, 그게 그 나라의 굉장히 안 좋은 문화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여성 인권의 어떤 자유와 평등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 규범에 이제 어긋나 있는 문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는 존중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 기사의 명예살인처럼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문화를 인정하거나 존중해서는 안 된다. 왜? Why? 왜냐하면
명예살인은 보편규범에 어긋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뒤에 보편규범이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저번 단원에서 배웠던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규범. 네, 이런 보편규범은 이제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말이 조금 어려워요. 문화가 상대적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도덕 규범까지 상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고 삐뚤삐뚤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는 상대적일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건 뭘까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덕 규범은 뭐 살인하지 말자, 뭐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거는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들도 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도덕 규범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조금 이게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문화를 바라볼 때 보편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뭐 관점이나 태도,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 이제 태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 보편 규범이라는 이게 바로 기준이 되겠죠. 기준. 이 보편 규범에 어긋나게 되면 인정하면 안 되는 거고 보편 규범 안에 이제 인정될 수 있는 문화들은 다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자문화를 바라볼 때도 보편 규범에 이제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이번 면접에서 우리 학교 후배를 뽑아주게. 그래서 땡땡 기업 신입사원의 최종 면접이 됐는데 땡땡 대학교를 뽑았어요. 그래서 위 사례의 면접관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야 하는 심사 과정에서 학연에 따라 학교 후배를 합격시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밑에 이제 써져 있는데 이런 이제 여기 보면 혈연, 학연, 지연. 혈연, 학연, 지연을 바로 연고주의라고 하는데 혈연은 이제 피를 나눈 거니까 가족, 지연은 어떤 지역사회, 뭐 같은 광양 출신이니까 뭐 뽑아주고 이런 것들 지연. 그리고 학연은 학벌, 뭐 우리 학교 아니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바로 연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고주의 문화는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도 우리가 존중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중요하는 가족이기주의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웃을 배타적으로 대한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이제 안 좋은 문화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배타적이란 거는 우리가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뭐 일반은 일반끼리 굉장히 끈끈해지겠죠. 근데 이제 옆에 2반이랑 뭐 경기를 하면은 배타적으로 갑자기 변하잖아요. 뭐 적대시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배타적이란 말을 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번째 줄 보면은 우리가 자문화와 타문화를 바라볼 때 보편 규범과 문화 상대주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때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했던 것들 바로 문화 상대주의를 기본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편 규범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와 나 문화의 이제 보편 규범을 비추어서 이제 평가해 보자라고 써져 있는데 한번 잠시 멈춰놓고 어떤 보편 규범에 어긋나는지 한번 그 어긋나는 부분을 밑줄 그어보고 왜 어떤 점이 어긋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십시다. 네, 잠깐 멈춰놓고 적어보세요. 네, 다 적어봤나요?
네. 적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해봤을 때 이제 어려워해서 한번 보면은 우선 가 문화를 보면은 긴 목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황동고리를 차고 이제 살아가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목과 근육에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한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생계 유지의 수단, 이렇게 황동고리를 찬 사람들을 이제 보러 관광객들이 오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 인간 존엄성을 존중받고 있지 않다.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 어떤 점에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과 근육의 심각한 부상, 그리고 어떤 생계 유지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어떤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거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문화는 어떤 걸까요? 네, 30m 위에서 계속 뛰어내리다 보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뛰어내린다 해서 사람이 뭐 용감함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나라의 문화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보면은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부딪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인간의 어떤 생명권, 여러분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일지라도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해해 줄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막 계속 죽어가는데도 우리가 이건 우리나라의 문화 강해지려면 30m 위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를 그래 오케이 인정해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인간의 생명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문화, 목숨을 걸고 하는 문화들 굉장히 이해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명예살인처럼 명예살인도 하나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이제 소중한 것들이 목숨이기 때문에 생명권이고, 그리고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이러한 보편 규범에 어긋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네. 자문화와 타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